이번에 이어서 강의할 부분은 역시나 이천역전 서문으로서 바로 이천께서 역전을 짓게 된 그 이유를 이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표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역에 담겨져 있는, 다시 말하면 성인께서 주역을 지어 놓으신 자리에가 네 가지의 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전은 바로 이러한 것을 다시 규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인이 지어 놓으신 주역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주역의 네 가지의 도는 뒷단락에서 이어지게 되는 우리가 주역을 어떻게 배워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 여규 성인지도 사원하니 주역에는 성인호도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짢은 상기사하고 바로 지금 이 부분은 주역 개사에서 나온 부분인데 이천 선생께서 쓰신 거죠. 인용해서. 자, 이 언짢은 주역으로서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역의 그 문장을 숭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시경에서 시경을 배우면 가히 연하며 가히 남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했듯이 바로 주역을 배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언짢은 상기사하고 말을 하려는 자는 주역의 그 문장을 숭상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치와 격조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주역의 글은 쓰여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자는, 이 동한다라는 것은, 움직인다라는 것은 일을 할 적에는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움직여서 뭔 일을 할 적에는 상기 변하고 주역 속에 담겨 있는 변화의 이치를 숭상해야 된다. 이게 바로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의 변화성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기전환 상기상하고 그리고 모든 기구를 제조하려는 사람들은 주역이 담고 있는 그 상을 숭상해야 된다. 바로 주역의 상에는 이 글을 달리 말하면 어떤 글이 나온가 하면 마치 어느 종교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조물주가 만들었다라고 하듯이 이 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구들은 주역의 상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쓰여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을 딱 바꿔버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도구와 모든 기계와 모든 것들은 주역의 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주역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창조의 원리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한문으로 쓰여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주역의 상을 숭상해서 잘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도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복서자는 상기점 하나니 점을 치는 자는, 우리는 점을 치는 것은 원래 명확하게 구분하면
거북이는 복을 쓰고 주역점은 서예요. 우리는 점을 왜 치느냐? 보기결이. 우리가 점을 치는 이유는 알고 있는 걸 친 게 아니에요. 보기결이. 점이라는 것은 의심난 부분이 있을 때 이 의심을 해결하기 위하여 점을 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이합업과 의심나지 않은 일이면 점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이것이 점에 대한 정의예요. 점이란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 더 하나 덧붙여 말한다면, 자, 그러면 어느 도둑놈이 오늘 저녁에 털로 가서 뭔 일이 잘 될까? 그런 건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대한 의심은 복이 군자점이요.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가 옳은 일을 할 적에 점을 치는 것이지, 불이 소인복이라. 이 소인들의 일을 위하여 역적목이 하면서 성공할 것인가 점친 건 아니에요. 이게 점치는 대상이고, 우리가 군자다운 일을 하면서도 때가 다르고 사안이 다르니까 의심 날 때에 점을 치는 거예요. 이게. 마치 한 예를 들면, 주자의 호가 도농이 된 이유는 주자가 상서예를 봉사를 써놓으시고 점을 친 거예요. 이 상서를 올려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천산 돈깨가 나와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상서를 올리지 않고 호를 도농이 된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점이라는 것은 나쁜 짓을 하면서 점을 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옳은 일을 하면서도 시의에 맞는가, 그러한 걸 결단하기 위해서 점을 치는 거예요. 이게. 그럴 적에는 점을 숭상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가 나온 거예요. 주역의 문장이 아름답고, 주역이라고 하는 변화가 존재하고, 그 속에는 상이 있고 그 속에는 점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주역의 사도예요. 바로 이 네 가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한 것이에요. 예. 그러니 바로 이 소개가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중에서도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천의 역전은 뭘 쓰려고 하는 것이냐? 상을 쓰고 점을 치고 변을 쓰려는 게 아니에요. 이천이 역전을 쓰는 이유는 사를 밝힌 거예요. 이게. 이걸 밝히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역의 중요한 도 네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손댈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 그게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수평으로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걸 찾은다면 뭐가 있느냐? 기륭소장지리와 우리의 좋고 나쁘고 소멸하고 모든 것이 커나가는 그런 이치와, 자, 천도가 기륭소장이 있기 때문에 인사에는 진태존망이 있는 거예요. 천도가 길하면 나아가고 흉하면 물러서고, 소장도 마찬가지예요. 소멸시대를 가져오면 가만히 있고 존재할 것인가 망할 것인가, 이건 인사예요. 바로 이런 천도의 기륭소장의 이치와 인간이 행해야 할 진태존망의 도는 어디에 있느냐? 비여사하니 그래요.
주역의 문장애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역에도 4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예요. 공부하는데. 이게. 그래서 추사고객컨대 우리가 그 문장을 유추해가지고 궤를 살펴보면 그 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변화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변뿐만 아니라 상의 점은, 상과 점은 바로 문장 속에 담겨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이 뭐냐? 글을 잘 봐야 된다, 이 소리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 공부는, 주역은 원래 만들어질 때는 상과 변과 점이 있었겠죠. 그런데 공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공부는 사선어 변이요. 우리의 그 글은 주역의 변화보다 우선한 거예요. 그리고 변은 상에서 나오고 상은 점으로 귀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는 차선은 사다, 이 소리예요. 이게. 나머지가 우열이 갈려진 건 아니에요. 공부의 순서상 우리는 사가 중심이 된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천역전이 지어지고 이러한 것을 전달하고자 성인의 도를 다시 밝힌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 후학들이 주역을 배울 적에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군자, 거적, 광기상이, 완기사하고 여기에 거자는 뭔 글자의 반대냐면 동자의 반대예요. 그러면 고요히 있을 적에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 거자는 무사시예요. 아무런 일이 없을 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뭘 해야 되느냐. 이게 거적, 고요히 거처할 때에는 그래 여기다가 쉽게 쓴다면 고요정자를 쓰면 되죠. 고요히 하는 일 없이 거처할 때에는 이 공부를 해야 된다. 주역의 상을 보면서 주역의 그 문장을 완색이라는 것은 깊이 음미를 해라. 그리고 정작 동적, 이제는 일이 있어서 유사시에 동할 적에는 관기변이 완기점 하나니 바로 이 일의 시변을 봐야 되죠. 변을 보면서 우리는 그 점사가 변에 의해서 기륭의 점이 어떤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게 주역을 보는 의의인데, 그러면 여기에 거와 동에서는 뭐가 나와요? 주역지도 4가지가 나왔죠. 앞에 걸. 바로 여규사 성인지도 사언이 공부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자, 모든 것은 문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문장이 어디로 와요? 이게 진태존망지도가 문장이 있다는 건 정설법이에요. 바르게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득어사이 불달기자는 유의언이와 이 말은 반설법이에요. 반대로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문장의 뜻을 잘 알고서 이 말은 글을 1차 해독한 게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서 그 형이상학적인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미유 불득어사이 능통기자약해라. 글도 해석하지 못하면서, 불득어사는 그 소리 아니요. 그 말에 담겨 있는 뜻도 얻지 못하고서 그 깊은 의미를 통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공부도 1차 해독이에요. 1차가 해독이라고. 다시 말하면 읽지도 못하면서 더 이런 말하면 좀 그런 말이지만 주역 책도 읽을 줄도 모르면서 주역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한다라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역 강의가 최고 쉬워요. 왜 그러느냐?
이 세상에 최고 어려운 그림은 개 그림이에요. 개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주역은 귀신과 같아서 어디 뒷꼭지에다가 눈을 붙여놔도 귀신 본 사람이 없으니까 몰라요. 주역은 어차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치기가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역이라는 것은 일단 경전에 의해서 해석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일부의 사람들이 주역 책을 읽지도 못하면서 마치 주역을 만들어낸 사람처럼 강의한 사람들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 귀신 씨알 까먹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이 소리예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주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첫째가 우리는 공부할 때 이 주역을 배워나갈 때 첫째가 모든 이치가 담겨져 있는 문장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뜻이자는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글은 항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있으니까. 지미자난 리아오. 지극히 음미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이치이고 그게 음이에요. 이게. 지저자는 상야라. 지극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괴며 나타난 상이에요. 이게. 바로 이와 같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주역에는. 이것이. 자, 채용이 이론이요 현미무관이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채용은 이렇게 뒤에 글에 나오는데 본체라는 것이 작용과 하나이고 이건 본체의 입장에서 작용을 본 거예요. 현은 현상이에요.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더 빈틈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리라고 하는 것과 상이라고 하는 것을 분류해서 보고 있지만 이건 분류가 아닌 것이다. 결국은 하나로 뭉쳐져 있다. 그게. 그래서 관회통이행기절내면 우리가 회통처를 살펴보면서라는 회통이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모여 있고 거기만 건들면 해결될 수 있는 것. 바로 이 회통처가 장자로 말하면 포정해우할 때의 빈틈이에요. 이게. 이 회통이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이 모여 있고 거기만 건들면 해결되는 자리. 그게 포정해우의 칼든 자리예요. 바로 그러듯이 주역도 그래요. 지말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핵심의 자리. 그게 회통이에요. 이 회통처를 보면서 그걸 가지고 자, 회통처를 봤다는 것은 지적이죠. 안 거죠. 이렇게 주역의 원리를 알고서 전례를 행하는 것은 행동처예요. 이렇게 알고 거기에 딱 법이 되고 우리가 준칙이 되는 전례를 행해 나가면 자, 그것은 사무소불비라 이런 것들이 다 주역의 문장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역의 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역전을 썼다 이 소리예요. 자, 채용이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 채용이론을 썼고 현미무관이라는 것하고 반대예요. 이게 보면 그럴 때에 그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채용이론이라 할 때 채자를 본체를 앞에 써놓은 것은 진리로부터 말한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치로부터 말하려 치면 즉체의 용제기 중이요 바로 본체에 나아가 본체 자리에서 쉽게 표현하면 고칙자가 본체 자리에서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본체자리 그 속에 두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체자를 먼저 썼다. 이게 바로 그 가운데 있다 소리가 뭔 소리요? 그게 하나의 근원으로 한 덩어리다 이 소리예요. 그 가운데 있다 소리가 제기중이라는 말이 뭔 소리요? 분리될 수 없다 이 소리 아니요. 그게 이론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본체는 뭐냐? 지미질이에요. 지극히 보이지 않는 이 미자는 음미하다 뜻이니까 바로 지극히 보이지 않는 이치로 말할라 치면 충망무짐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육아에서 말하는 허무사상의 전용 단어예요. 육아에서는 허무란 문자를 못 써요. 이단의 용어하고 같으니까, 노블의 용어하고 같으니까, 그래서 충망무짐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근사록 같은 데 나올 때가. 그래서 근사록 같은 데 나올 때에 허나 무자가 잘 안 써요. 그게 바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은 공자 뜻이고 이 막자는 옵슬 막자로 무자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공과 무의 세계는 조짐조차 없는 거예요. 그게 충망무짐이에요. 충망무짐은 바꿔 말하면 뭔 뜻을 재해석했어요? 짐이 지극히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을 충망무짐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바로 이렇게, 그러면 충망무짐을 우리 공자의 말씀으로 말을 낮추면 이게 하나의 이리관지의 하나의 자리고 하나의 자리는 적연부동이라고 했죠. 고요한 상태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적연부동은. 그런데 적연부동 속에가 뭐가 들어있어요? 가미수통. 그것이 만상소견이에요. 바로 이런 전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는 모든 보이는 세계를 낳아줄 수 있는 이리관지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 하나의 마음자리 속에는 모든 것들을 내줄 수 있는 진리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음에가. 벌써 이미 갖춰져 있다. 만상소연이 이구란 말은 다른 용어로 말하면 작용이 그 가운데 있다 이 소리예요. 문자만 다시 해석한 거지. 언리적. 그래서 이치로 말할 때는 선체의 후용을 한 거예요. 본체를 먼저, 작용은 뒤에. 이것은 다시 말하면 본체를 들어서 작용의 이치가 이미 갖춰져 있음을 표현할 때 바로 최용이론이라는 문자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이론야라고 해요. 근데 반대로 현미무가는 현자가 앞에 있잖아, 이게. 보이는 세계가. 그래서 자상이언이에요. 이건 보이는 현상으로 말할 때 쓰는 용어예요. 이것은 즉현이 미불능이니 바로 곧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미의 세계가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다. 모든 것이. 그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비여천 의약우연이 연비여천 의약우연이 현이에요. 그러지만 그 소위 연인즉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미의 세계는 그 속에 벗어나지 못한다. 이게 무관이라고 한다. 이 지저지상으로 얹어져 바로 여기는 보이니까 솔개가 날고 물고기 뛰는 거 보이니까 그걸로 말할라 치면 직사직물이 곧 사물에서 사물과 하나가 된 그 속에가 차리 무소 무호불제라. 이 이치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없다. 바로 거기에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사적 선현이 후민이 그래서 우리는 이 소위 현상의 사법계를 말할 적에는 항상 뭘 먼저 말하냐.
보이는 현의 세계를 먼저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뒤로 보는 것이다. 이것이 직사이지체 가견이니 바로 그 사물과 하나가 된 입장에서 이의 본체를 찾아볼 때 이렇게 현자를 먼저 써서 현민무관을 쓰는 것이다. 여기가. 그러니 이것이 바로 무관법이라고 말한다. 자, 그러므로 선악자는 구원을 필자근 하나니 이역은 자는 비지연자야. 여기에서 구원과 지연이라는 문자를 썼어요. 여기에서. 바로 구원에서 이해가 안 되시면 지연을 먼저 보시면 돼요. 이 지연이라는 말은 얼핏 어디서 생각이 나요? 맹자 부동심장에 아난 지연하며 아난 선양호 호연지기 하노라. 그럴 때에 거기에 말씀원자가 뭔 뜻이요? 이치요. 나는 말의 진리를 알며 거기에 말씀원자가 이치 뜻이라고. 거기가. 그래서 여기도 그런 뜻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을 잘 배우려는 사람들이 주역에 담겨져 있는 그 말의 이치, 그 이치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려고 한 사람들은 반드시 가까운 데가 뭔 자리요? 이게 말씀 사자요. 이게 반드시 가까이 알 수 있는 여러분의 문장으로부터 봐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 문장이라고 하는 이 가까운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바꿔 말하면 주역을 경전조차 해석을 우습게 여긴 사람, 이게 이어근자예요. 그 가까이 있는 것을 쉽게 여기는 사람, 이거 비지연자여라. 이거 이치를 아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부득어 사이 문장 뜻도 알지 못하면서 능통기기, 그 뜻을 아는 사람 미유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 말을 다시 여기서 되씹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전원 역전에 대해서 의미 있게 봐라 이것을 다시 재삼 강조한 거예요. 이 글뜻이. 여소전자는 사야라. 내가 역전을 썼던 대상은 뭘 대상으로 했느냐? 내가 전을 한 바는, 역전을 서술한 대상은 사다. 바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사를 쓴 것이다. 그래서 유사이득기는 이 나의 내가 써놓은 이 역전의 문장을 통해서 주역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얻어가는 것은 제워이는 이 사람 인자가 뭐예요? 주역을 읽은 여러분에게 있다 이 소리예요. 내 역할은 어디까지냐? 달을 가르쳐주는 손가락이자 바로 강을 건널 수 있는 나룻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손가락을 보지 마시고 달을 봐야 하는 것이고, 강을 건너갔으면 배를 버리고, 그건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이게. 유성원보 2년 김효년은 바로 정이천 선생의 66세이고 이때가 어디에 계셨냐면은 부릉이라는 데에 귀향살이 하실 때예요. 이때가. 이 부릉에서 이천 선생이 2년 반을 계셨어요. 그 1년 계신 뒤에 이 서문을 쓴 거예요. 이게. 정월경신의 하남 정모 정숙은 서문을 써놓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강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